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쪄주시던 감자 맛을 기억하시나요? 솥뚜껑을 열자마자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가득 퍼지는 그 포슬포슬하고 고소한 맛. 지금 마트에서 파는 감자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그 맛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 맛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맛의 비밀이 품종 때문이라는 것 아셨나요? 우리 어린 시절에 먹던 그 포슬포슬한 감자는 남작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트에서 파는 감자의 70%는 수미라는 품종입니다. 수미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에서 선호하지만 남작의 그 깊은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직접 텃밭에서 키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영수 씨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로 63,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텃밭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봄에 시감자를 심을 때 가슴이 얼마나 설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자 갑자기 걱정이 생기셨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좋은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감자 심는 것까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5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셔서 그냥 두다가 정작 수확 때 실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약 석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그 중에서도 5월은 감자알이 굵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확량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5월 감자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7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제때 제대로 해주시면 수확 때 분명히 달라진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수 씨가 텃밭 앞에 서서 무성하게 자란 감자잎을 바라보며 드셨던 걱정. 사실 그 걱정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5월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달이 아닙니다. 감자 농사의 성패가 바로 이 한 달 안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자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14도에서 23도 사이의 기온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5월의 우리나라 기온이 바로 그 범위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감자알이 굵어지기에 5월이 가장 좋은 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좋은 시간을 허비하면 나중에 아무리 애를 써도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자의 한 사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시감자를 준비하고 심는 시기로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입니다. 둘째는 싹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셋째는 덩이 줄기, 즉 감자알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넷째는 그 감자알이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시기입니다. 감자. 다섯째는 수확하는 시기로 장마 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 5월은 이 중에서 셋째와 넷째 단계가 함께 진행되는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알은 땅속 뿌리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자는 뿌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줄기가 변한 덩이입니다. 시감자에서 나온 줄기가 땅속으로 뻗으면서 그 줄기에 새 감자알이 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땅 위로 길게 자랄수록 감자알이 달릴 공간도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5월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수 씨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5월에 해야 할 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순지르기입니다. 결순치기 또는 눈따기라고도 부릅니다. 시감자를 심기 전에 쪼갤 때 보통 눈이 여러 개 붙어 있게 됩니다. 그 눈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 줄기가 많게는 너댓 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줄기가 많을수록 감자도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줄기가 많으면 한 줄기에 달리는 감자알의 수는 줄고 크기도 작아집니다. 영양분이 여러 줄기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제 굵고 실한 감자를 원한다면 줄기 수를 줄여야 합니다. 순지르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파종 후 30일에서 40일 사이
싹이 15cm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이때 튼튼하고 굵은 줄기 2개에서 3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뽑아냅니다. 뽑을 때는 한 손으로 감자 밑동을 지그시 눌러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살살 당기면 쉽게 뽑힙니다. 밑동을 잡아주지 않으면 시감자째 흔들릴 수 있으니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가위나 칼로 자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수 씨도 처음에 번거롭다고 가위를 들고 잘랐다가 남겨야 할 건강한 줄기까지 잘라버린 적이 있으셨습니다. 땅속 가까이까지 칼을 밀어넣고 자르다 보면 초보자들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알이 아주 굵은 감자를 원하신다면 줄기를 1개만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텃밭은 온 가족이 두루 먹어야 하니 어느 정도 양도 있어야겠지요. 줄기 2개에서 3개를 남기는 것이 크기와 수확량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순지르기가 끝나면 감자는 남은 줄기에 모든 영양분을 집중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북주기입니다. 모든 영양분을 줄기에, 2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북주기입니다. 북주기란 감자줄기 주변에 흙을 모아 올려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농사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북주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는 줄기가 변해서 만들어진 덩이줄기입니다. 고구마가 뿌리가 변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자알은 시감자와 땅 표면 사이의 줄기에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햇빛에 노출되면 감자알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녹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솔라닌은 먹으면 복통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주기는 바로 이 녹화현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영수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냥 두어도 될 것 같았던 흙 올리기 작업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아신 겁니다. 북주기는 2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순지르기를 마친 직후에 함께 합니다. 2번째는 꽃망울이 맺히는 시기에 한 번 더 해줍니다. 급, 풍 이렇게 2번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북주기는 녹화 현상을 막는 것 외에도 좋은 점이 더 있습니다. 잡초를 함께 제거할 수 있고 흙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감자알이 더 잘 굵어집니다. 흑색 비닐을 사용하신 분들은 녹화 걱정이 적지만 우리 텃밭에서는 잡초 정리 겸 북주기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순지르기와 북주기를 마쳤다면 이제 감자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신호를 기다리실 차례입니다. 바로 꽃망울입니다. 3번째로 해야 할 일은 꽃망울 따기입니다. 파종한 지 50일에서 60일쯤 지나면 감자 줄기 위로 작고 예쁜 꽃망울이 올라옵니다. 흰색이나 연보라색의 앙증맞은 꽃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가워서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꽃망울은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닙니다. 감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감자알을 굵히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는 알림입니다. 꽃망울을 따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마늘은 마늘종을 제거하면 알이 훨씬 굵어지기 때문에 감자도 꽃을 따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자는 꽃을 피우지만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꽃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망울을 따는 것이 마늘종 제거만큼 큰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수 씨는 꽃망울을 보시고는 한참 고민하셨습니다. 결국 절반은 따고 절반은 그냥 두어서 직접 비교해 보셨습니다. 텃밭이기에 할 수 있는 작은 실험입니다. 여러분도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그냥 두고 바라보는 것도 텃밭을 가꾸는 작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4번째로 해야 할 일은 추비, 즉 웃거름 주기입니다. 꽃망울이 나타났다는 것은 감자가 지금 가장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밑거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감자 전문 농가에서는 대부분 추비를 합니다. 우리 텃밭도 그 경험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비는 NK 비료를 포기 사이에 10g 정도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성한 감자 줄기 때문에 중간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둑 아래쪽으로 V자 모양으로 살짝 파고 비료를 넣어주시면 뿌리까지 잘 전달됩니다. 비료를 넣은 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물을 충분히 주셔야 비료 성분이 흙 속으로 잘 스며듭니다. 추비를 마쳤다면 이제 감자밭에서 물 관리에 집중하실 시간입니다. 5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구근 비대제와 영양제 주기입니다. 꽃망울이 맺힌 뒤 감자알이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시기에 구근 비대제와 영양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전문 농가에서는 이 시기에 연면, 10이나 별도의 영양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텃밭에서도 반드시 써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말 텃밭이나 소규모 가정 텃밭 수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추비를 제때 제대로 해주셨다면 구근 비대제가 없어도 충분히 좋은 감자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감자알이 조금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 가족이 먹으면 그만이라는 여유로운 마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사는 감자보다 내 손으로 키운 감자가 더 맛있는 이유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정성 때문이니까요. 다만 구근 비대제와 영양제를 구하기 어렵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수 씨는 올해 처음이니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추비만 하고 구근 비대제는 내년에 써보기로 하셨습니다. 초보자에게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물주기입니다. 5월 감자밭 관리 중에서 가장 꾸준히 신경 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꽃망울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감자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감자알이 굵어지려면 흙 속의 영양분이 물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영양분이 뿌리까지 전달되지 않고 감자알도 굵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물 부족은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주기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토양 상태를 확인하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파보아 겉흙이 바싹 말라 있다면 물을 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물론 비가 충분히 왔다면 그 횟수만큼 줄여도 됩니다. 텃밭에서는 물주기 방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감자 잎 때문에 호스를 위에서 뿌리면 잎에만 물이 닿고 뿌리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스를 줄기 사이로 직접 밀어 넣거나 비닐 중간을 길게 칼로 열어 그 안으로 물을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겨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 감자에게 더욱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자는 과습, 즉 물이 너무 많은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물을 많이 줄수록 좋다는 생각은 감자에게만큼은 통하지 않습니다. 흙이 항상 촉촉한 정도면 충분하고 물이 고이거나 질퍽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정성이 지나쳐도 탈이 나는 것이 농사입니다. 물주기를 잘 이어오셨다면 이제 수확을 앞두고 가장 많이들 놓치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물끈기입니다. 감자를 캐기 10일에서 20일 전부터는 인위적인 물 공급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확 직전까지 물을 주다가 이른바 물감자를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하십니다. 물감자란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진 감자로 맛이 싱겁고 식감이 물컹합니다. 보관도 잘 되지 않아 금방 썩어버립니다. 감히 진감, 그 긴 시간 동안 정성껏 키운 감자가 마지막 한 가지 실수로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경화촉진이 시작됩니다. 경화촉진이란 감자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껍질이 단단해진 감자는 캘 때 쉽게 터지거나 상처 나지 않고 보관 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를 캐기 하루 전날 줄기와 잎을 먼저 잘라내고 하룻밤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캐는 것입니다. 줄기가 없어지면 수분 흡수가 멈추고 감자알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껍질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작은 수고 하나가 수확한 감자의 품질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영수 씨는 처음으로 감자를 캐던 날을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여미로 흙을 한번 걷어냈을 때 흙 속에서 굵직한 감자알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봄부터 한 달 한 달 손발로 갖고 온 시간이 그 감자 하나하나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감자를 쪄서 옆집 어르신께 한 바구니 드리고 멀리 사는 자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키운 감자를 보내준다는 말에 자녀들도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텃밭을 들여다보고 손을 보태주는 그 정성이 고스란히 감자 알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님을 직접 수확해 보신 분들은 모두 느끼실 겁니다. 오늘 살펴본 5월 감자밭에서 해야 할 일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순지르기로 튼튼한 줄기 2~3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주기로 흙을 올려 감자 녹화를 막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꽃망울을 따주거나 그냥 감상하면서 감자알이 굵어지는 시기가 왔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추비로 NK 비료를 포기 사이에 넣어 영양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국은 비대제와 영양제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섯째는 물주기로 꽃망울 이후부터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물 끊기로 수확 10일에서 20일 전부터 물 공급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거창해 보여도 막상 하나씩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감자는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의 텃밭 감자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자밭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감자 수확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감자 농사 대풍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